어서 오세요. 여기는 한 조각의 독서. 저는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어른이들. 굉장히 오랜만이죠. 1년이란 시간이 길면 엄청 긴 시간인데 올 2020년도는 그냥 홀랑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멀리 떨어져서 살기에는 좀 앞으로는 힘들겠다 싶어 우리 형제들 근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인생에 아주 획을 긋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부모님도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에 적응을 해야 하고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굉장한 갭에서 오는 혼란과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돌아온 첫 번째 작품 말테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말테라는 20대 젊은이가 파리라는 거대한 낯선 도시를 오면서 느끼는 고독감과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생각,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일기로 쓴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조각 딱 떼오기가 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에 적응하려고 또 개인적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일단 작품을 통해서 공감 받으면서 공감이 위로가 된다잖아요. 이야기 해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말테의 수기 한 조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툴리에가에서 사람들은 살려고 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여기선 모두 죽어간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금세 나는 밖을 다녀왔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상하게도 병원뿐이었다. 나는 한 남자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곧 군중이 사람 울타리를 이루었으므로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나는 잠시 후 한 사람의 임신부를 만났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양지 쪽에 높은 담을 끼고 걷고 있었다. 이따금 손으로 담을 어루만지면서 걸었다. 담이 아직도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한 손짓으로 보였다. 그리고 담은 쭉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시립산원이었다. 아, 그랬었구나. 여자는 아기를 낳으러 가는 모양이다. 산원인 것이다. 거기서 또 약간 떨어져 있는 생자크가로 나섰다. 둥근 지붕에 큰 건물이 서 있었다. 지도를 찾아서 보니 말드그라스 육군병원이었다. 물론 이런 일은 특별히 알 필요도 없지만 알았다고 해도 이제 새삼 마음을 쓸 것도 없는 것이다. 거리 전체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요오드포름과 감자를 볶는 기름 냄새와 정신적 불안. 나는 웬일인지 이 세 가지 냄새만 맡을 수가 있었다. 여름이 되면 어느 동네든 냄새를 풍긴다는 그런 시시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기묘한 집이 한 채 눈에 띄었다.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대문 위에는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자로
간이 숙소라고 씌어 있었다. 입구 옆에 가격표를 내달아 놓았다. 나는 그것을 읽었는데 물론 비싸지는 않았다. 오늘 이 밖에 내가 본 것은 방치된 유모차에 태워져 있는 어린아이였다. 살이 찐 장밋빛 피부로 이마에 돋은 종기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종기는 이미 다 나온 모양으로 조금도 아프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린이는 잠을 자고 있었다. 크게 입을 벌린 채 요오드 포름이나 튀긴 감자나 정신적인 불안 따위의 냄새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나는 감탄하며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사는 일이 중요하다. 어쨌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로서는 창문을 열어둔 채 자는 버릇을 버릴 수가 없다. 전차가 경적을 울리며 내 방을 달려나갔다. 자동차가 나를 치이고 질주한다. 어딘가에서 문이 닫힌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는 또 유리창이 깨진다. 나에게는 큼직한 유리 조각이 큰 소리로 웃고 또 작은 유리 조각이 몰래 킥킥 웃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자 갑자기 집안의 다른 쪽에서 둔중하고 흐릿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올라온다. 이윽고 그 발걸음 소리가 내 방 앞에서 멈추었다. 꽤 한참을 멈춰 있다. 그러다 겨우 지나갔다. 그러더니 바깥 한 길로 바뀐다. 아가씨가 비명소리를 낸다. 싫어. 그만둬. 맞은편 쪽에서 전차가 매우 흥분하여 돌진해와 무엇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치어 죽이고 간다. 누군가 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온다. 개가 짖어댄다. 개 짖는 소리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새벽이 다가와지자 또 어디에선가 닭이 울었다. 닭울음 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더할 바 없는 내 기쁨이었다.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를 듣기만 해도 나는 벌써 그 순간 안도감에 빠져 잠이 들고 만다. 이것은 거리의 소음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거리의 정적이다. 큰 화재가 났을 때 곧잘 이와 같은 극도의 긴장된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는 펌프는 분출을 멈추게 되고 소방관이 사닥다리를 오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리라. 누구 하나 꼼짝 않는다.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지붕의 가장자리 장식이 소리 없이 내밀어 온다. 불길을 뿜는 높다란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진다. 사람들은 다만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치켜뜨고는 무서운 일격을 바라볼 뿐이다. 나에겐 이 도시의 정적이 그런 무언의 공포와 조금도 다름없다.
나는 먼저 여기서 보는 것부터 배워갈 작정이다. 어쩐 까닭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나의 마음 밑바닥에 깊숙이 가라앉아 간다. 평소에는 그곳이 막다른 길에 이르러도 결코 멋지 않는다.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깊은 곳이 있다. 모든 것이 지금 그 알 수 없는 깊숙한 곳에 흘러 떨어져 간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모른다. 오늘 나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내가 이곳에 온 지 겨우 3주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다른 고장에서의 3주일. 말하자면 어느 시골에서 머무는 3주일이라면 하루 동안과 다름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3주일은 마치 1년과 같았다. 나는 이제 편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다면 나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닌 것이다. 그 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어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미지의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슬슬 보는 것부터 배워갈 작정이다. 나는 그야말로 맨 처음부터 첫 발을 내디는 것이다. 아무래도 아직은 서툴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 볼 작정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불안의 냄새.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냄새들이 역하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감자튀김과 요드프롬이라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동네에 KFC가 있어가지고 KFC 가서 아까 감자튀김 사가지고 왔는데 예전에는 KFC 감자튀김에 이렇게 양념이 뿌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레귤러 시켰는데 양념이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 그리고 짭니다. 식어서 짠 걸까? 아니면 원래 짠 걸까? 따뜻하면 좀 맛이 달라지려나? 냄새는 그거예요. 기름 냄새. 기름 냄새. 아, 진짜 제 앰뷸런스 왜 이렇게 지나가냐. 기름 냄새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된장찌개 끓여도 뭐라고 안 하시더니 몸이 아프니까 아우 냄새 싫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시대에 이렇게는 예민하기도 했지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부실했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드프롬, 저는 뭐 이렇게 소독약 냄새?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빨간 약이었어요. 어디 갔니? 요거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요드프롬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여 물에 타서 뿌리거나 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죠. 노노노노. 절대 안 된다고 약사님이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품 하나를 이렇게 내미시는데 스프레이형으로 인후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뿌리는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론 이 요드프롬 성분이 들어있는 그걸 쓰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희석해서 먹거나 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요새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3 때 재수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나는 냄새가 있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쪽진머리 하고 있었는데 그 쪽진머리 뒤통수 하면 나는 냄새인데 작은 은비녀가 꽂혀 있고 거기서 나는 냄새. 그 냄새가 나면 몸이 머리가 아프거나 상태가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마 머리기름 냄새였을 텐데 그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막 굉장히 이상한 냄새다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한동안 그 경험이 없었던지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에게 불안한 냄새는 그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어떤 장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중견 연기자가 인생에서 큰 일이 있었을 때 중요한 건 1차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사고를 어떻게 해보고자 허둥대다 보면 더 큰 2차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정지하고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 그래야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것처럼. 그럴 때는 보는 눈을 새로 떠야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간에 있었던 글귀처럼 어쨌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살아낸 대단한 당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 조각의 독서를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잘 버티고 견뎌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저는 지금 감자튀김을 사러 우리 동네 KFC로 가고 있어요. 감자튀김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맛있지 않겠어요? 우와, 내 거 나왔다. 감자튀김을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